이미 쿠팡한테 보상을 받았는데 이걸로 끝난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4,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이런 보상안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미 그 소장도 쿠팡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안인데 왜 소송을 제기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의 현장에서 진짜 이야기를 전하다. 로엔랜드의 배준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SK텔레콤, 쿠팡, 롯데카드를 포함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사건들이 더 이상 단순히 사고만 났다는 이슈만 되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 이 사건은 분명히 소송과 배상의 단계로 넘어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 이러한 소송들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리고 배상은 어느 정도가 현실적인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법적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저 변호사 시각의 입장에서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문제됐던 SK텔레콤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름이나 전화번호가 유출된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심, 가입자 인증과 관련된 핵심 정보가 단기가 아닌 장기간 노출됐을 가능성이 강하게 추측되면서 피해 성격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사건의 유형입니다. 현재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미 피해자 1만 명 이상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2026년 1월을 전후해서 첫 변론 기일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1인당 5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이미 공적인 분쟁 조정 절차에서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배상 기준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1인당 약 30만 원 정도의 조정안,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약 10만 원 상당의 보상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제시안들, 이런 보상안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미 SK텔레콤 사건은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라는 명확한 배상 구간이 형성된 사건이고, 이제 남은 문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입니다. 다음으로 꽤 큰 사건이죠. 이것도 쿠팡 사건입니다. 쿠팡은 약 3천만 명 이상의 계정 정보가 노출된 사건으로 한국 이커머스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쿠팡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객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공식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2026년도 1월 15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쿠팡한테 보상을 받았는데 이걸로 끝난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4,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이런 보상안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미 그 소장도 쿠팡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보상안인데 왜 소송을 제기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는 쿠팡에서 제시한 구매 이용권이 현금 배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법성, 관리 책임,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이러한 보상 지급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보상을, 자체적인 보상을 받았으니 나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쿠팡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이미 5만 원이라는 보상은 받았지만 그와 별도로 추가적인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이와는 별도로 또 최근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있었죠. 롯데카드 역시 이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부정결제라든지 그리고 명의도용, 신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법원도 전통적으로 좀 엄격하게 책임을 판단해 왔던 사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대부분은 최소 위 사건 중 한 개 이상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텐데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혼자 대응하다가 이런 상황에 빠집니다. 아직 실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회사 측의 형식적 답변만 듣고 고객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기관 그리고 회사 사이를 오가면서 시간만 쓰고 결국 소송은 비용, 절차, 증거의 입증 부담, 그런 문제 때문에 포기합니다. 사실상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혼자 싸우라고 만들어진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보통 분들은 이게 부담스러워서 포기하시죠. 하지만 저희 변호사들을 통한 대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손해배상 집단 소송 전략을 설계하고 같은 유형의 피해자를 모아서 비용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합쳐진 힘을 통해서 회사, 기업과 조정과 합의를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압박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이 혼자 이 문제를 감당하지 않도록 소재
소집이라는 집단소송 전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소집은 이런 분들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SK텔레콤, 쿠팡, 롯데카드,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이런 단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혼자 소송은 부담되지만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분이라면 저희가 영상 하단에 소집 링크를 남겨둘 테니 내 사건이 집단소송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예상 가능한 배상 범위와 소송 구조, 그리고 소송 전략, 그리고 참여 비용과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모인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자신이 청구하는 금액이 비록 작더라도 힘을 합치면 충분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피해자 여러분들이 소집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사례나 주제가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배준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